나이아가라 폭포 국경 지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두 번의 입국 거부 전력이 있는 40대 한국인 여성은 여권의 이름을 바꿔 다시 미국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가 워싱턴 DC 지역 식당들을 급습해 불체자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00개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단속 작전의 대상이 범죄자가 아닌 지역 상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섹션 8을 포함한 연방 주택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약 43%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소득층, 이민자 사회의 주거 불안이 급속히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영국은 미국 소고기와 농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미국은 영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10만 대에 대해 10%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바티칸은 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 탄생에 미국 사회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국경 지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두 번의 입국 거부 전력이 있는 40대 한국인 여성은 여권의 이름을 바꿔 다시 미국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7일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레인보우 브릿지 입국 심사대에서 41세 한국인 여성 남영신 씨를 불법 입국 시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남 씨는 입국 심사관에게 남예진이란 이름이 적힌 한국 여권을 제시했다며 지문 채취를 거부해 2차 심사를 진행했는데 이후 남영신이란 인물과 지문이 같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남 씨는 2024년 4월 3일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5년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됐고 2024년 7월엔 텍사스주 국경에서 다시 입국하려다 구금돼 2달 후 추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국은 남 씨는 다른 이름이나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다며 이에 따라 불법 재입국 및 허위 진술 혐의 등으로 체포됐고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C가 워싱턴 DC 지역 식당들을 급습해 불체자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워싱턴 DC 지역 1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조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는데요. 단속 작전이 범죄자가 아닌 지역 상권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폭스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 소속 요원 1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워싱턴 DC에 있는 셰프 제프란 레스토랑을 급습, 직원들의 취업 자격 증명 서류인 I-9 양식을 확인하는 등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어 인근의 유명 식당인 밀리스에도 IC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워싱턴 DC 지역에서만 8곳의 레스토랑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속 집행과 관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IC와 국토안보 수사국이 워싱턴 DC를 비롯해 전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원의 I-9 양식 보관 여부 확인 등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워싱턴 DC 지역 1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이미 조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9 양식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 시 고용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IC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검사 조사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 IC와 DHS 요원은 물론 노동부 직원이 I-9 양식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번 단속은 범죄자가 대상이 아닌 지역 상권과 주민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 업주들도 이민 단속 타깃이 되지 않을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섹션 8을 포함한 연방 주택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약 43%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소득층, 이민자 사회의 주거 불안이 급속히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스키니 예산안에 따르면 섹션 8을 비롯한 임대 보조 프로그램과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예산이 267억 달러나 삭감될 예정이며 대신 주 임대 지원 블록 그랜트란 새로운 제도를 통해 각 주 정부의 재량권을 위임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 차원의 체계적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각 주에 이관하는 방식은 지역 간 형평성과 운영 능력의 차이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많은 주 정부가 기존 연방 프로그램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삭감안은 약 380만 명의 생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이미 심각한 주거난과 임대료 급등 속에 살아가는 저소득층에게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년 사이 미국 내 노숙인 수가 18%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경우 섹션 8 프로그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온 이민자 노인들과 저소득 가정이 많아 예산 삭감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시한부 지원 제한을 포함한 새 정책은 일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면서 노인 장애인을 우선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 탄생에 미국 사회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어제 선출된 새 교황은 즉위명으로 레오 14세를 선택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북미 대륙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의 정신적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그가 첫 번째 미국 출신 교황이 되셨다는 사실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오 14세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X에 하베무스 파팜, 신이 일리노이 출신의 레오 14세를 축복하길이라고 적었으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 선출이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과 전 세계의 신자들의 역사적이고 희망찬 순간이라며 그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X에 성 베드로의 267대 후계자로 선출된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 교황 성하에 축하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교황의 선출 소식에 대한 반응도 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레오 14세가 지난 2월 X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 JD 벤스 부통령을 비판한 가톨릭 언론 기사를 공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교황이 2012년, 2014년, 2016년 공화당 경선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들어 그가 공화당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영국은 미국 소고기와 농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미국은 영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10만 대에 대해 10%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영국과 무역협정을 발표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농업 분야에서 미국산 소고기, 에탄올,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농부들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전 세계 상호 관세를 발표한 후 특정국과 합의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영국에 책정된 10% 기본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에탄올, 소고기, 기계류, 그리고 그들이 시장 개방에 동의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 이는 미국 수출업체들에게는 50억 달러의 기회를 더해줄 것이다며 우린 여전히 10% 관세를 갖고 있고 이는 미국에 6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일괄적으로 부과한 25% 관세를 영국산에 대해서는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무역협정에는 양국 경제안보 협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이번 협정은 영국을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계획도 포함된다며 이는 최초의 사례이며 우린 큰 경제안보 담요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과 교역에서 119억 달러 흑자를 거두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의약품 가격을 대폭 내리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일각에선 이번 행정명령이 그 대상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일부 의약품에 최애국 대우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골자로 합니다. 약값을 강제로 낮추기 위해 행정부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폴리티코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약값 인하 문제에 집중해왔고 보좌관들에게 의약품 가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최애국 대우 조항을 넣은 관련법을 마련하라고 압박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직접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폴리티코는 다만 해당 행정명령이 여전히 제약업계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제 약값 인하가 각 업체의 신약 개발에 차질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법적 분쟁까지 이룰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행정부 시절에도 유사 조치를 시도했지만 의약업계의 강한 반발로 시행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올 겨울 뉴욕주에서 독감으로 사망한 어린이는 모두 2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독감 수어 사망자 가운데 10% 이상이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뉴욕주 보건국장은 7일 2024에서 2025년 독감 시즌 독감 관련 소아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번 시즌 전국적으로 독감 관련 소아 사망자가 216명 보고됐으며 이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맥도날드 국장은 독감 백신을 맞으려면 생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독감으로 사망한 아이 중 일부는 백신을 맞기에 너무 어렸다며 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대책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 사이 전국적으로 4,700만 명 이상이 독감에 걸렸고 60만여 명이 입원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입원 건수 역시 1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독감 시즌 뉴욕주에서 사망한 어린이 25명 가운데 백신을 맞은 어린이는 1명이었고 5명은 생후 6주가 지나지 않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독감 관련 사망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독감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독감 시즌은 10월부터 5월까지이며 일반적으로 2월 독감 감염률이 가장 높습니다. 캔자스주 작은 마을에서 하늘 위에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고리가 떠다니는 특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캔자스주 보너스프링스 주민 프랭키 캠렌은 지난 5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카운티 도로에서 하늘에 떠있는 검은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캠렌은 즉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이 기이한 현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는 어두운 중심부 주변에서 연기가 소용돌이 치는 링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이게 뭔지 누가 말해줄 수 있나요? 라며 아무 앱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작고 검은 무언가가 중앙에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상 전문 매체 폭스웨더와의 인터뷰에서 거의 50살인데 이런 광경은 처음 봤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캠렌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후 빠르게 퍼져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영상은 폭스 예보센터에서 검토됐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고리가 일종의 폭발로 인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버섯구름 형성에 비유했습니다. 버섯구름은 상승하는 공기가 주변 공기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고리 모양으로 연기를 가두는 현상입니다. 비슷한 검은 고리는 지난 3월 시애틀에서도 발견됐지만 당시에도 기상현상과는 관련이 없다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소득 25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해 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2017년 이전 수준인 39.6%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조치는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에 반대해온 공화당의 정통성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식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고소득자 증세뿐 아니라 헤지펀드, 사모펀드 운용 수익에 대한 우대 세율 폐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7일 발표된 뉴욕시경 4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NYPD가 집계한 7대 주요 범죄는 지난달 총 9,651건 발생해 지난해 4월 대비 303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지난달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는 10건 발생해 전년 동기 1건 대비 900% 증가했습니다. 강도 사건은 지난달 1,170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82건, 13.5%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빈집털이는 같은 기간 1,055건에서 954건으로 9.6%, 중절도 사건은 3,881건에서 3,726건으로 4% 감소했습니다. 반면 살인사건은 지난달 2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강간 30%, 중폭행 사건은 1.5%, 차량 절도 사건은 5% 늘어났습니다. 강간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은 최근 강간 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확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미충효회가 주최하는 2025년 효자 효부 효행상 수상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장수상은 1925년생인 이영남씨와 김순씨가 수상합니다. 효자상은 오현씨, 효녀상 한주연씨, 효부상 오무경씨, 효행상 정영애, 하혜영씨가 각각 수상하며 장안 부부상은 유조엔, 강용선씨가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효행 장학생에는 정은지, 권성혁, 신예지씨가 뽑혔습니다. 이명빈 회장은 올해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을 선정했다며 한국 전통 효사상을 기리고 계승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 및 경로 대잔치는 11 오전 11시 퀸즈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디모스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6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남쪽 키시미 호수로 이어지는 타이거 크릭 하구 근처에서 한 여성이 악어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플로리다 야생동물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여성은 남편과 함께 카누를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누를 타고 가던 중 큰 악어 위로 표류하면서 배가 뒤집혔고 여성은 악어 위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하려 했지만 악어는 여성을 공격한 이후 물속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근처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악어는 11피트 크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은 악어가 활동적인 시기이므로 대중들은 악어와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마더스데이인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화요일부터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